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창훈 친구가 어떻게 시기별로 공부를 했는지, 시기별로 내용, 그다음 문제, 그다음 봉사활동, 그다음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차이과대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편입 같은 데서도 뭐 논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논문이 꼭 있어야지 뭐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공부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지금 막 공부하시는 뭐 친구들한테 보통 수험 기간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험 기간은 사실 길면 길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길다 보면 긴장도 풀어지고 하니까 1년 정도가 딱 적당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졸업 예정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쵸? 이번에 졸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졸업을 하는 건데, 그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3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네. 학교는 그럼 주에 한 몇 시간 갔습니까? 근데 제가 듣는 학점이 별로 없었어서 네. 올해는 계속 3학점짜리 강의 하나씩만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서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 차이과대학이나 여러 가지 좀 의치안약수나 뭐 치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미리. 그게 하고 싶으면 미리 해야 된다. 미리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숙지. 숙지하는 데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게 숙지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봉사활동 꼭 해야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 창호 친구는 봉사활동 했습니까? 저는 봉사활동을 100시간 정도 총 했고요. 네. 그 중에서 한 85시간 정도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예진실에서 환자분들 안내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봉사를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지만 우리 차이전 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모든 서류를 앞으로 쓸 때는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렇게 반드시 그 서술이 돼야 돼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앞으로 이제 분이 어디를 가셔도 세상에 어디를 뻗어나가도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어 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영어는 제가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인데 텍스가 574점이었습니다. 네, 저처럼 높을 필요는 없고 학교마다 이 만점의 상한선이 있어서 그 정도만 딱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탭스 무지 높네요. 네, 조금 높은 편.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탭스는 500 넘으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574면 굉장히 잘한다. 그럼 보통 이제 차이전 가려면 논문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논문 발표한 적 있습니까? 연구 활동을 하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 논문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구 활동 무슨 연구했습니까? 연구는 이제 보건통계연구실에서 이제 환자 데이터 분석해서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많은 의치안약수 이렇게 합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랩실 경험이 없다, 연구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고 싶으시면요. 그런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메가MD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비밀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랩실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한테 메가MD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밀글이 되기 때문에 비밀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랩실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랩실 경험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상 매우 이롭죠. 매우 이로운데 랩실 경험을 보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가지고 있지 않냐면 학교만 그냥 다닌 케이스가 많죠. 어떻게 랩실에 들어가는 것이며 어떻게 자기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줄이라는 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없는데 라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가MD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비밀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봉사든 연구든 사실 많은 분들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양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주도적으로 했고 뭘 깨달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경험이 있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으며 내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에 나옵니다. 자, 하루에 공부를 이제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라면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공부하다 스트레스 있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죠. 그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풀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을 때마다 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끊어서 원래도 운동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미트 준비하면서는 최대한 횟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니면 3일에 1번 정도 이렇게 헬스장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공부는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공부는 이제 쉬는 날 없이 매일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쉬는 날 없이 10시간씩 했다. 쉬는 날 없이 10시간씩 하려면 굳은 의지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거의 공부가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를 했던 때 기억이 나면요. 스톱워치를 한번 재보면 17, 18 그랬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많고 공부를 욕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많고 머리 좋은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이제 어렸을 땐 근자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몇 개월만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험장에 가게 되면 야, 나보다 내가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기가 숙여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어릴 때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시간 정도를 하기 힘들다. 나는 하루에 다른 일 때문에 5시간밖에 안 난다. 3시간밖에 안 난다. 그러면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 제목 위주로 하는 게 그게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하는 걸 못 이깁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잘 된다고 했다 잘했다가 내일은 공부가 안 되니까 하지 않았다. 그건 안 좋고 꾸준히 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입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전화할 때마다 잘 받아줬던 재은이, 그리고 같이 스터디 해줬던 민재, 형민이, 윤지, 그리고 제 자소서 봐줬던 성현이, 호원이, 채은이 형에게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준비할 때 중요한 거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어필된 사람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성 면접은 결국에는 이게 논문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 푸는 실력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러야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른 데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이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차이전 지성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서로 토론을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차이전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차이전에 입학한 후에 가고 있다면 한번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입학하고 나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여유 없이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왔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동기들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동기들한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열했던 제가 미트히트 역사의 한 페이지와 함께를 했는데 정말로 가장 치열했던,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1등을 했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 친구가 1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험생의 지금 현재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대한민국에서 의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미트히트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또 쓸 수가 있냐면 대구 한의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그 다음에 또 부산대 한의전을 쓸 수가 있죠. 한의대학교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의전이나 한의대도.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최고의 점수를 기록한 우리 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외롭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하다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수험생이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누가 그거를 누가 달래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이겨내시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은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내가 그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꼭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봉사활동을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랩실의 경험이 지면제 없다, 실험실 경험이 없다, 그것 때문에 다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가MD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비밀글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공부를 참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많이 생각이 나는데 2000년과 2001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양적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제가 그때 본일과 본이었는데 하루에 한 20분 잤나? 20분 자고 30분 전 시간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양적으로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근데 마음이 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급했던 걸로. 마음이 굉장히 급하면 마이너스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 마음이 급하다, 내가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 타면 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조급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음이 혹시 좀 급하거나 지금 이제 좀 두근거린다, 약간의 공황장애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공황장애 같은 게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좀 한 10분간 앉아 있으면서 하늘 좀 보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럼 자기가 가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많은 수험생들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얘기죠. 가진 게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GPA도 낮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치면 이제 학교가 좀 학벌이 좀 안 좋다. 내가 좀 영어가 안 좋다.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좀 GPA가 낮으면 학점은행제로 조금 총 GPA를 높이려고 해야 되고요. 좀 약한 점은 좀 전공 같은 거 들으면서 내가 좀 영어가 약하면 영어는 높여야 되죠. 영어 꼭 높여야 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가 안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가 안 좋다. 학교가 안 좋으면 다른 지금 이제 이 특별한 활동을, 랩실 같은 경험을 좀 해서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미트리트 시험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미트리트 시험을 좀 잘 봐야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내가 하루 10시간씩 할 수가 없다고 치게 되면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밥 먹듯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